안녕하세요, 데이먼입니다. 잠시 휴식기를 가지면서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제가 온라인에 있는 아티클들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의 줄거리를 소개하듯이 제가 괜찮게 본 아티클들을 약간 줄거리를 요약해서 소개하는 시리즈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러한 영상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은 여기 있는 다라님이 작성을 하신 잘하는 기획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글인데요. 저도 읽으면서 공감도 많이 됐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서 이 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의 첫 번째에는 이렇게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기획자 C가 여기 글을 작성하신 다라님인데요. 이 회사에 이제 개발자가 있고 또 기획자 A가 있는데 어느 날 여기 있는 요 개발자분이 여기 있는 기획자 A라는 분한테 그동안 일했던 기획자 중에서 정말 잘하는 기획자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이제 칭찬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기획자 A가 또 이제 다라님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데, 이분이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잘하는, 기획자는 기획자가 서로 알아볼 수는 있겠죠. 정말 잘하시는 분인 건 맞는데, 또 이 개발자분이 이제 다른 분도 칭찬을 하셨다라고 해요. 또 기획자 B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도 또 잘하는 기획자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죠. 그런데 이 다라님도 이 개발자분이랑 일을 해봤는데 왜 나는 아니지?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해요. 약간 우리가 정말로 못하는 기획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잘하는 기획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기획을 잘한다는 거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넓게 트인 시야로 뭔가 구체화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체계적으로 위기정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정리를 정말 잘하거나 일정 관리를 잘하거나 이제 이런 유형들의 여러 가지 업무들이 기획을 잘하는 범주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약간 도식화해 보면은 요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는다라고 했을 때 기획자별로 본인들이 잘하는 게 있고 좀 약한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이게 완벽한 형태의 정육각형이 되면은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꿈에 가까울 거고, 누구나 본인이 잘하는 점과 잘 못하는 점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잘하는 것들은 더 이제 개발을 하고 못하는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무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획을 못한다는 건 되게 명확해요. 우리가 이제 기획자로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쟤랑은 일을 못하겠어. 막 커뮤니케이션도 너무 못하고 문서 관리도 너무 못하고 그냥 일을 할 수가 없어. 약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못하는 기획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일정 수준 이상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기획을 어느 정도 하는 범주에 들어오는 거고, 그 정도 레벨에 들어오게 되면은 각자 본인만의 업무 스타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스타일이라는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기획자 A, B, C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라는 가정하에 이 개발자가 기획자 A하고 B한테 잘하는 기획자라고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은 손발이 잘 맞는 기획자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공감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개발자분은 기획자한테 요구하는 게 되게 꼼꼼한 아키텍처 설계를 원해요. 그런데 기획자 C는 예를 들어서 그런 꼼꼼한 아키텍처 설계보다는 좀 더 윗단에서 방향 설정을 하고 좀 더 의사 관계자들하고 조율을 잘하고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분이 보기에는 이분이 역량이 부족해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획을 잘한다는 거는 어떤 역량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동료들하고 손발이 잘 맞느냐 아니냐로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첨언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면은 약간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이렇게 봤을 때 디자이너나 개발자는 어느 정도는 기준을 두고서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개발자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인 기능의 퍼포먼스를 볼 수도 있고 완성도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코드의 간결성이나 뭐 재사용성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뭐 썼느냐 이런 것들도 기준이 되고, 또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도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잘 써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 잘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반대로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뒤에 뭐 문서 정리 능력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뭔가 객관화해서 평가하기는 어렵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이제 평가를 해주겠죠. 뭐 개발자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뭐 영업이나 운영 직군도 있고 또 대표님도 있을 건데 이분들이 얘랑 이야기하면 말도 잘 통하고 정리도 잘 되고 뭔가 잘 굴러가라고 하면 이 사람은 좋은 기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획자 C도 이 개발자, 저기 있는 개발자한테는 잘하는 기획자가 아닐 수는 있지만 반대로 또 다른 개발자에게는 또 좋은 기획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또 이제 이쪽에 있는 개발자는 이 기획자 C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정리한 내용은 기획을 잘한다는 객관적인 지표는 없다. 결국은 누구와 손발이 잘 맞는가가 잘한다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떠올랐던 에피소드를 하나 공유를 드리면은 제가 잠깐 프리랜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짧게 했었는데 저는 그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되게 이게 나한테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냐면은 저는 그동안 일을 해왔던 방식이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나 이제 모든 그 제품팀 멤버들이 한 팀에서 일하는 구조에서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자주 하고 뭔가 궁금한 거나 필요한 것들을 자주 소통해가면서 만들어가는 방식의 업무를 진행을 해왔는데 프리랜서로 가게 됐더니 일단은 이 협업 동료들하고 다 단절이 되어 있어요. 기획자가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완벽한 형태의 문서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건데 뭐 하던 짬밥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어찌저찌 잘하고 마무리는 했는데 그냥 즐겁지가 않고 재밌지가 않고 이렇게 일하긴 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프리랜서 생활에서 그렇게 약간 틀에 박힌 조직은 제 업무 스타일에는 안 맞는 조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또 조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주니어 레벨일수록 더 심하긴 한데 내가 기획을 잘하는 건가? 이게 되게 아리까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대표님, 뭐 개발자, 디자이너, 다른 동료들이 나보다 기획을 더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인사이트가 더 좋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내가 기획자로 자격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로 제가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기획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조직 아니면 이 팀이랑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역량은 그러니까 이쪽에 더 강점이 드는데 이 팀이나 이 조직은 자꾸 이제 이쪽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안 맞는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스스로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이 기획자로서의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봉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좀 다른 팀으로 바꿔보시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조직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조직에 갔을 때도 내가 정말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잘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내가 기획자로서는 역량이 부족하구나, 안 맞는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조직에서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단정을 해버리고 포기하기에는 좀 아까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분야의 기획을 잘하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고 또 어느 조직에서 어느 팀에서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다 보면은 나와 손발이 잘 맞는 동료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는 또 잘하는 기획자로 또 포지셔닝 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맞는 옷을 끼워 맞추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뭐 노력은 해야겠지만 안 되는 거는 포기하는 게 좋아요. 본인이 잘하는 것들을 이제 강화하면서 주변에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PO하고 기획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PO는 프로덕트를 이끄는 전문가이고 사업 리더의 역할들을 수행을 하는 거고 기획자는 이제 어느 팀 안에서 프로덕트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현실화해주는 전문가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획자가 PO 역할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는 철저히 이제 분업화가 되는 추세이고 또 누군가는 이제 PO가 트렌드가 되면서 기획자가 PO의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양쪽에 요구하는 스킬이 많이 다르거든요. 억지로 이걸 또 맞춰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처럼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잘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를 끌어올려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이제 붙잡고 있으면서 시간을 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강화를 시키고 이제 좀 부족한 거는 조금씩만 끌어올리면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팀이나 조직이나 회사를 찾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글의 제목이 잘하는 기획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였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기획자는
주변 동료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나와 손발이 잘 맞는 동료들을 주변에 두면은 자연스럽게 잘하는 기획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추가로 나의 업무 스타일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강점을 낼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원글에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댓글창에다가 원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원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